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이벤트 데이인 5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였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깜짝 인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70포인트 위에서 여유롭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물가 지표도 공개가 됐죠. 통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옵션 만기이겠죠. 아직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마감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깜짝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호재성 재료가 두 가지나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 오전장에서 코스피 지수 장중 고점을 높여 19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돼 1970선에서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증권과 건설, 금융 등 트로이카주의 흐름은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 변수죠. 바로 옵션 만기일이 남아있는데요. 현재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이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0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1977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현재 1,00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79억 원의 매수세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00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닷새째 상승 랠리를 지켜갈 수 있을까 했지만 오전장에서 약세 전환됐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2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574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 우위입니다. 46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이 260억 원, 외국인은 154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진 뒤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합권에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90전의 오름세입니다. 1087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상승폭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150만 5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현대차와 기아차는 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IT주의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2%대의 상승세입니다. 현재 29,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가 2%, LG화학 역시 오릅니다. 오늘 2%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5%에 가까운 급락세입니다. 이 서정진 회장의 주가 조작설 때문인데요. 현재 주당 1,600원씩 밀립니다. 현재 28,3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서울반도체는 5%대의 급등세입니다. 이 서울반도체의 경우 2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31,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서와 SK브로드밴드는 2%대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22만 9,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과 SFA는 1%대의 하락 흐름, 시젠과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금통위에서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가운데 건설주와 금융주 주가가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의 경우 이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현재 최근 낙폭이 깊었던 GS건설 오늘 7%대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33,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남광토건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14,100원에 이어서 대림산업이 5%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주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인데요. 신한주주와 KB금융 3%대의 상승 흐름, BS금융주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현재 7%대의 강세 보이며 14,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증권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증권주도 포함이 되는데요. 증권주의 현재가 흐름 살펴봅니다. 현재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1%대의 상승세입니다. 우리투자증권 2%대의 상승세고요. 이 건설과 금융주에 비해 증권주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조선주 주가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4%대의 강세입니다. 우리 현대미포조선의 흐름이 가장 좋은데요. 6%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현재 12,512만 5천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주 주가 오늘도 이틀째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 도달했던 차이나하우랑 오늘 10%대로 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1,965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차이나 그레이트 역시 8%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7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더 위험한 신종 인플루엔자로 변이될 수 있다는 이 위험감과 함께 백신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글벳과 파루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KM이 3%대의 강세 흐름, 대한유팜과 중앙백신 역시 이 4%대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양유업 살펴봅니다. 이 욕설 파문에 휩싸이며 급락했던 남양유업 오늘 주가 상승세로 반등세에 나섰습니다. 이 남양유업의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를 한 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11,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KT뮤직 살펴봅니다. KT뮤직이 삼성전자와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현재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주당 475원 올라 3,64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에이블CNC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며 급락세를 보였던 에이블CNC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7%대의 급락세 보이며 주당 4,200원씩 밀려 49,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 강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보죠.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 이후 관망하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은 선현물 모두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 인하 소식에 오랜만에 트로이카주도 또 강세를 띠고 있더라고요. 특징적인 부분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예상 외에 예상 밖의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이라든가 금융, 증권, 또 조선 이러한 쪽들 낙폭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또 있는 부분은 이제 외인들의 만약에 매수가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효과가 좀 반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다행히도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1,0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대만큼의 매수는 아니지만 선물 쪽에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선물에서 지금 8,000계약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000포인트 그 이상까지도 한번 상승, 그 이상의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1,000억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관 한 600억대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개인은 한 1,6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코스닥은 쉴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겠죠. 580포인트, 장중에 거의 579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약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150억대, 270억대 매도가 좀 나오면서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하면서 좀 약세, 코스피 대비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고가권에서 이러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에서도 좀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코스피 쪽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61선이라든가 차트를 보면 61선,
121선 이러한 중기 이평선을 좀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양시장 모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요. 업종별로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오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50만 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다들 1% 이상, 2% 이상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 건설, 금융 이러한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쪽과 전기가스업 쪽을 제외하고는 오늘 한국전력이 좀 4%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금속, 운수장비, 건설 이러한 쪽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융 쪽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금융 쪽의 반등이 초반에는 건설 쪽이 가장 강했고요. 이제 금융주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과연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성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확인이 좀 필요하겠으나 상당히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오늘 업종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건설, 금융, 증권 이러한 쪽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화학 쪽, 조선업종, 또 IT 부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테마주들의 흐름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민감주들 중에서는 화학 쪽이라든가 증권주 쪽 정도, 낙폭주들 중에서는 그러한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건설주들도 상당히 강한 격한 좀 반응을 했습니다. GS건설 한 7%대 그동안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 반등의 표현이라는 또 표현을 계속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건설금융 증권주 중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 반등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반등의 지속성 정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도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정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한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민감주 중에서는 섹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4분기 때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조선업종도 좀 반등, 좀 긴 시각에서는 우리가 민감주들 낙폭 민감주들, 대형주들을 좀 편입해야 되는 이런 시기다 이런 부분들은 긴 시각이죠. 그러한 부분에 좀 가능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여전히 좀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나은 전략 같고요. 그다음 IT 부품 쪽도 오늘은 이제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별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고 순환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PCB 쪽 이런 쪽들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상승을 했고 오늘은 LED 쪽에 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부품도 여전히 계속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13,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박스권 안에서 상단부에 온 상태에서 약간의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환율이 지금 1,080원대에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좀 추가적인 그러한 환율의 상승에 나타난다면 자동차주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될 수 있겠죠. 테마주들 쪽에서는 AI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헬스케어 쪽, 중국 주식들, 중국 기업들, 음원 관련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건설주 중에서는 이제 GS건설이 오늘 7%대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화학업종에서는 롯데케미칼,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를테면 단기적인 매매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한 1차적으로 한 19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수익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5%에서 한 10% 정도 사이 이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지속성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간다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주고 가는 그러한 흐름일 거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다 비중을 채워버린다. 조금은 만약에 선택이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강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IT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뭐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비트컴퓨터가 오늘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뭐 계속 같은 말씀이었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낙폭과대냐 추세 유지 종목이냐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어느 한쪽 양분된 그러한 흐름보다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인데요. 다만 이제 그러한 수익률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현 구간에서 낙폭 민감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섹터 만약 코스피 쪽을 선택을 하고 계신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그쪽을 좀 보유를 해나가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코스닥을 지금 선택을 해서 잘 누리고 수익을 누리고 계신 투자자들이라면 그대로 그 종목들도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또 옮겨가고 이런 전략보다는 그러한 조정 구간이 있을 때 잘 그 부분을 잘 견뎌내주고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목들을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지를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낙폭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 구간에서 또 손실이 만회되는 투자자들의 입장과 신규 매수의 그런 입장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보유자들 같은 경우 손실 구간에서 손실이 좀 만회되는 그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지속성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의 또 폭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한 손실폭이라면 우리가 지속 좀 보유를 하겠지만 손실폭이 너무 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더 집중을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수익을 노리고자 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여전히 그러한 전략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추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 소식이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소외를 받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대장주부터 좀 부진한 모습인데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네.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뭐 지금 최근 다시 좀 밑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일단 이 코스닥에서도 가장 대장 종목인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오늘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루머도 좀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이 일단 얘기가 나왔고요. 뭐 불공정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일단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좀 조사 중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불공정 거래 가능성 이 부분도 함께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좀 자료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겹합제가 겹쳤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또 어떤 무덤이 되는 최근 모습으로 좀 변모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 셀트리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셀트리온이 주가 회복보다 먼저 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좀 더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반등시킨다라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에 대한 그리고 셀트리온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모든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뭐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일단 27,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좀 분할 접근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10% 정도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에 다시금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플랜티넷, 윈스테크넷, KINX, 뭐 솔리드도 그렇고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최근에 이 주가 약진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이 플랜티넷 역시도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인데, 뭐 일단 이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을 또 차단하는 소프트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좀 유명해져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2012년도 동기,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177% 상승하는 뭐 굉장히 좀 강한 실적 양호를 보여줬는데요. 모바일 시장과 인터넷 시장의 어떤 양면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모바일 시장과 인터넷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네의 어떤 삶과 인생들은 굉장히 편안해졌고, 굉장히 좀 유익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바일 시장과 인터넷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간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유해 프로그램이나 또 이 청소년이 굉장히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접근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양면적으로 좀 대두가 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들,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면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보안 업체들이나 이 모바일 시장과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 수준보다 미래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체나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20배에서 30배의 PR을 적용받는데, 플랜티넷은 아직까지도 한 15배 수준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3,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5거래일째 오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플랜티넷에 대한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 0.25%씩 낮아진 뒤 7개월 만에 한 계단 더 낮아진 겁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 둔화세와 주요국에 잇따른 금리 인하 결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의 3월 상생산이 전월 대비 1.2%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0.1% 하락을 크게 웃도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범유럽권 지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인 303.6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업직원의 폭언과 대리점 밀어내기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김홍 대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인성 교육 시스템과 영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3%보다 높은 수준으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월 3.2%보다 상승세가 완만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2.6% 하락하면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개월 만에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경기 부양이 촉매자 될 것인지 전망과 영향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깜짝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ECB 쪽하고 그다음에 호주 쪽에서도 같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상당히 좀 강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금리 인하를 같이 이제 추세에 동참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금리 인하 소식에 대해서 좀 상승폭을 시장에서 좀 확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뭐 며칠 전에죠, 추경 예산의 편성을 좀 했었고요. 거기다가 경기 부양의 촉매제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 세계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좀 유동성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에서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증시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신용 융자 잔고가 최고치를 육박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네. 잔고가 지금 이제 2조 1,438억 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좀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현재 물려있는 그런 상황들, 즉, 거래소 섹터 같은 경우 좀 물려있는 상황들인데, 손절을 단행하거나 비중 축소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용계좌 형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참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월 만에 4천억 원 이상이 신용 잔고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는 것 자체는 일단 매물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는 있는 부분들입니다. 추격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서 일단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정한 눌림목을 이용해서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추경 예산 그리고 금리 인하를 소식을 좀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도 좀 1,0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서서히 지금 크게 갑작스럽게 관심을 좀 돌리는 부분들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만 서서히 이제 거래소 쪽 섹터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무리하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목표치보다 하회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예상보다는 좀 높게 네. 났습니다. 예상 상해가 좀 나타나던데요. 만약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 부양책을 그만큼 늘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제 중국 섹터로 분류가 돼 있는 조선 쪽이라든가 화학 쪽, 기계 쪽, 철강 쪽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 낙폭 과대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보다는 일단 내수 활성화 쪽에 초점을 좀 맞춰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주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중국 관련 섹터들은 좀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몇 측면으로 좀 보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즉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섹터들 원자재 쪽에서의 모든 원자재줄 중에서도 일단 특히나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쪽에 대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업황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무조건적으로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따져갖고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그렇게 꼭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벤트에 대해 오늘 오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선혐을 모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대형주 쪽에 따라 붙어도 되는 장입니까?
예, 일단 선물이 지금 이제 258.59포인트를 좀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약 80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프로그램까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 3,30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선물 260포인트는 좀 저항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낙폭과대 섹터들, 건설이나 화학, 조선, 기계 쪽에 있는 탄력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세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에 보게 된다면 낙폭과대 섹터들이 대부분 다 61선 이탈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포트에 재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로 보게 된다면 업종 대표주들입니다. 대부분 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대림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성화이텍이라든가 한일유화, 화신, SL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는 61선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전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의 선현물 강화 매수로 코스피 지수는 198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은 장인데요. 오늘자 특징적인 부분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시장은 이제 시장의 주인인 외국인이 강한 현선물 배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물 쪽의 배팅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기준으로는 지난 4월 30일 수준까지의 강력한 증가세가 수반이 되고 있고요. 베이시스도 한 1포인트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일 보시면 시장 내에서 지수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되면서 2천억 원 이상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 배팅의 양상에 짙어 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큰 키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5월이나 6월 중에 충분히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점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 자체가 시장 하방 압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현물 매도가 나오고 하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상승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선물 주도로 상승 배팅의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2,000포인트 돌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2,000포인트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 기여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로이카 중심의 상승으로 지수 자체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대형주 개별 종목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지수만 크게 움직일 뿐이지 종목별 대응은 역시 피킹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일 신고가 쓰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좀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수로 보면 거래소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종목별 대응을 잘 눈여겨보시면 코스닥 내에서 상당히 강한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 쪽에도 보시면은 기존의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IT 쪽 섹터가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IT 부품주들이 코스닥 내에서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소 쪽은 IT 섹터를 중심으로 지수가 움직이면서 트로이카가 상승 탄력을 좀 더 받쳐줄 것이고 금일 오후장에 아마도 코스닥이 다시 플러스 전환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종목별로 회복세는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버리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종목 피킹 작업으로 오후장을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오후장에도 종목별 강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김계산 부장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에 입각해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유동성이 수반되는 종목이 훨씬 더 수익률이 배가 되는 그런 장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 관심 종목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꾸준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넥스트아이 그리고 CM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상승 배팅으로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ENG, 코미코 같은 개별 종목 굉장히 좋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수반이 되고 있는 CJ 시푸드라든지 JC 케미칼 그리고 전일자부터 움직임이 양호한 우리 ETI와 동양기전에 대해서도 긍정적 관심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계산 부장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벤트 데이죠. 금리 인하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인데 198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트로이카 할주 증권, 거래소 모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어떤 부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우선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급격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장 장 초반 약간은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코스피는 상승 랠리가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 이후에 약간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전반적인 공급에 따른 대형주 장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금리 인하에 민감한 업종군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상승 랠리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나 강세 흐름 보임에 따라가고 돈의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업종과 섹터 쪽으로 투자 심리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어닝 쇼크가 난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AVCS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8.1%대 급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호재성질에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 그만큼 경제에 있어서 불안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불안기에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지금도 약간 포트 구성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으면서 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코스닥 지수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강세가 이어질까요? 네, 우선 오늘장은 약간 소외되고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5년 내 최고치가 계속적으로 경신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신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은 사실이지만은 약간은 매무소화 과정 거치면서 우상향에 대한 패턴은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 약간 소외되고 이러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양시장 모두 약간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 과정 속에서 약간 코스피가 먼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소외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익 개선세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빠르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네.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천 종목은 들고 오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뭐 오늘 추천을 해본다면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좀 어느 쪽이 더 유망할까요? 네, 시간을 좀 갖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가격적인 약간 메리트 발생될 수 있는 네. 대형주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심경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8개 종목이 포트에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비중은 45%이고요. 파라다이스가 15%, 모두투어가 10%, 한국전력과 파인디지털, 루멘스, SK하이닉스, 메디톡스, 슈프리마가 5%씩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1위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40%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모두투어가 9.7%, 한국전력과 메디톡스도 10% 후반대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루멘스는 마이너스 2.8% 손실을 보이고 있네요. 네, 파인디지털도 마이너스 4%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슈프리마와 SK하이닉스 모두 2%, 4% 플러스권에서 수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총 8개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입니다. 먼저 수익률 1위인 종목 파라다이스. 오늘 또 호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AS 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적이 네.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우려감도 컸던 뭐 해외 여행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갖고 약간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완전히 지금 시점 해소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오늘장 신고가 행진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9월 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오랜 기간 기다렸다 하지만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은 약 40%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점 자르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26,000원대까지 목표가 한번 설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차트 흐름 보시면은 뭐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5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 5일선 잠시 이탈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강한 매수 거리랑 약간 나와주면서 양봉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이 종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살려고 하는 매수 세력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23,7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50일 신고가 24,350원대 이상 26,000원대 한 번쯤은 두 달 내 도달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보유하신 분들은 26,000원까지도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AS 받아볼 종목은 메디톡스인데요. 수익률 2위 종목이기도 하죠. 차트를 보니까 그런데 좀 4거래 이제 좀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 사실 수익률은 낮지만은 사실 최고 수익률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라는 거, 최근에 네. 약간 급락세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강했던 종목, 그리고 약간 신고가, 사상 최고가가 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은 시장이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과 같은 약간은 시장 대비 약세 흐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4거래 연속적으로 음봉 형태에 나오면서 약간 하락 흐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온 그러한 거래일을 봤을 때 3, 4거래 연속적으로 음봉 형태가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다지고 또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패턴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매도 수익 실현을 하시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약 한 12만 원대 부분에서는 가능했겠지만은 지금 시점 11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굳이 수익 실현 혹은 손절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다라는 거. 60일선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패턴, 정배열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안정한
안정화된 추세도 한 번쯤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시겠지만 최대 여름 성수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메디톡스 목표가 한 14만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3만 원대 초반 혹은 12만 원대 중반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 AS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면서 한국전력 한 4% 이상 좀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름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다라는 거, 누진세라든가 그리고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아실 걸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력수와 관련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 어느 정도 하락 흐름이 보이면서 한국전력 원가는 절감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갖고 가격 인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수익성 회복은 상당히 빠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몇 거래 연속적으로 음봉 형태 나오고 있지만은 급락의 시작이 아니고 약간의 지금은 급락 이후의 반등세를 기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수급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외국인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팔고 있다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4월 16일 그리고 4월 23일에도 이런 외국인들이 매도세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지금 매도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목표가 35,500원대 형성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33,000원대 초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최초 설정해 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 및 그리고 비중적인 측면 10% 이내라고 한다면 한 15%까지는 늘리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모두투어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보다 수익률이 더 늘어난 종목이기도 한데요. 5일선도 보니까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모두투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일본 관광객 감소, 그리고 중국에서의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여행객에 있어서는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많았다라는 거 주가에 있어서는 악영향으로 미쳤는데, 다행한 것은 25,000원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26,000원대에 대한 지지라인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시장 대비 좀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점차적으로 계절적인 다시 한번 성수기 기대감 도래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모두투어와 그리고 지금 시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이 두 종목 다 여행 업종이었지만 실적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관련된 손실 우려감이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하나투어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투어도 뒤따라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최초 설정해드렸던 33,000원대까지 한번 홀딩하자라는 거,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은 7월 중하순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투어까지 AS 받아봤습니다. 끝으로 심기현 대표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보유 종목은 그대로 8개입니다. 현금 비중 45%고요. 파라다이스가 15%, 모두투어가 10%, 그 외 종목들은 5% 비중으로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네, 수익률 1위 종목인 파라다이스 목표가를 26,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죠. 남은 종목도 모두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파인디지털과 슈프리마, SK하이닉스도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8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종가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